시즌3 제4강 디지털 문맹은 고립을 부른다.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스마트폰 하나 못 쓰면 세상과 멀어진다. 요즘은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속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그거 없어도 살아왔는 거라며 외면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말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시간표가 붙어 있었고 버스가 언제 올지 대충 감으로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버스가 어디쯤 와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면 버스 앱을 켜야 합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열차가 몇 분 뒤에 오는지 확인하려면 디지털 안내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야 하죠. 한두 번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불편이 쌓이고 결국은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병원 예약은 어떻습니까? 요즘 병원 중에는 전화 예약이 안 되는 곳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병원은 대기 시간도 앱으로만 알려줍니다. 그냥 가서 기다리면 되지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은행 업무는 더 심각합니다. 창구에서 통장 정리를 하려면 모바일 뱅킹으로 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체나 공과금 납부카드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모두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시대.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어렵다는 이유로 피하고만 있다면 그만큼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할인 쿠폰을 쓰고 싶어도 그것조차 앱에서 발급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써야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무인 계산대에서 결제를 완료하려면 디지털 기계를 다뤄야 합니다. 심지어 관공서 민원 신청도 모바일이나 웹사이트로 해야 간편한 시대입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없이는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기본 생활이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많은 노년 세대가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을 갖고는 있지만 그저 전화와 문자 기능만 겨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저장하는 방법을 몰라서 손주들이 사진을 보내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카카오톡을 설치해뒀지만 읽는 법만 알고 탑장은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은커녕 앱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매번 부탁해야 하죠. 이거 좀 해줄래? 예약 좀 해줘. 이게 왜 안 되냐? 매번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처음엔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또 부탁해야 하나 하는 미안함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청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이젠 그냥 안 하고 말지. 불편해도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쌓여갑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결국 정부에서 소외됩니다. 병원에서 어떤 검진이 무료로 가능한지, 정부에서 어떤 복지 정책을 시행 중인지, 우리 동네에서 어떤 문화행사가 열리는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모르는 채로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점입니다. 자녀나 손주들과도 소통이 뜸해집니다. 요즘은 가족 단체방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명절 음식 사진을 올리거나 손주들의 학교 발표 영상을 공유하거나 갑작스런 일정을 조율할 때도 그 방에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탑장을 하지 못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통이 줄어듭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창 모임이 열리는데 장소와 시간 안내가 단톡방에만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임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누군가는 연락도 안 주고 만났다고 서운해하고 정작 본인은 나만 소외됐나 하고 외롭게 느끼게 되죠. 이런 일들이 쌓이면 결국 깊은 고립감으로 이어집니다. 디지털 문맹은 단순히 기술을 모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정보에서의 소외관계에서의 단절,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이탈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이런 소외와 고립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처럼 살면 돼. 굳이 그걸
배워야 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는 건강정보 재정, 관리 사회복지 서비스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삶의 즐거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못 쓴다는 건 단순히 기계를 다루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배워야 하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로. 누구나 처음은 어렵습니다. 낯설고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은 반복과 경험을 통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당신이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은 단지 기계 사용법을 익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더 나은 노후를 향해 걸어가는 출발점입니다. 디지털 격차가 만드는 고립의 현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화 사회라고 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흐름은 더 빨라지고 디지털 기술은 더 깊숙이 우리의 삶에 파고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기기를 넘어서 이제는 작은 생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심지어 정부 행정까지 처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배제된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년층입니다. 스마트폰은 필수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도구. 2023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5 이상입니다. 숫자만 보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 소유가 아니라 실제 활용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와 문자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사진 저장이나 전송 방법을 몰라. 자녀에게 사진이 없어졌어 라는 말을 자주 함. 앱 설치나 업데이트를 못해 중요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겪음. 자주 나타나는 알림이나 보안 메시지에 당황해 기기를 꺼버림. 결국 겉으로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정보와 사회에서 여전히 소외된 상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정보 접근의 제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문제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알고 싶으면 인터넷 검색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보들. 지역 주민 대상 무료 건강검진 일정,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바우처나 기초연금 신청 공지, 코로나19 백신 예약 일정, 동네 마트의 할인 행사 정보, 근처 병원의 운영 시간 및 진료 과목, 변경사항. 이런 정보들은 신문보다 인터넷에 더 먼저 더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는 점점 더 디지털 기반으로 공지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만 정보가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공공기관 앱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런 유용한 정보는 자동으로 차단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노년층은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이면서도 그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 두 번째로 큰 문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약 40가 가족이나 지인과의 소통이 디지털로만 이루어져 소외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즘은 소통이 주요 창구가 디지털 공간입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손주의 생일, 파티 사진이 올라오고 며느리가 요즘 새로 시작한 일 이야기를 나누며 자녀가 새로 이사간 집의 모습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흐름을 읽기만 하고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더 심한 경우 카톡방 초대도 받지 못하거나 받은 후에도 사용법을 몰라 입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그 자리는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소외는 감정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나만 모르는 이야기 속에 있는 것 같다. 자식들이 다들 바쁘니까 내가 말을 안 거는 게 낫겠지. 내가 괜히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소통은 줄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는 것, 그것은 노년기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 삶의 의욕, 정신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생활의 불편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경우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병원 예약을 하려 해도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 예약 시스템을 씁니다. 전화 예약조차 받지 않는 병원이 늘고 있죠. 택시 호출도 이제는 카카오티 같은 앱 없이는 택시를 부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식점 주문도 키오스크 사용이 기본입니다. 직원이 오지 않고 화면을 눌러야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정부 민원 신청도 전자문서 공공포털, QR 인증 등 모바일 인증이 기본입니다. 이 모든 서비스에서 뒤처지면 결국 불필요한 대기 이동의 번거로움 소외된 느낌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사람을 점점 집 안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외출은 귀찮고 기다리는 것도 싫고 사람들에게 계속 부탁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그 결과 노년층의 사회적 활동 감소, 운동량 감소, 우울감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넷째, 자존감의 저하와 정신건강 악화. 디지털 격차는 단지 생활의 문제를 넘어서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녀에게 이거 좀 대신 해줘라고 자주 부탁하다 보면 스스로가 무능력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손주에게 스마트폰 기능을 배워보려 해도 금세 짜증내거나 그냥 내가 해줄게요 라는 반응이 돌아오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기기를 잘 다루는 또래를 보면서 나는 시대에 뒤처졌다는 자괴감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경험이 누적되면 결국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무기력, 우울증, 자기소외감이 심화됩니다. 노년기의 정신 건강은 삶의 만족도와 직결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격차는 이 정신 건강을 침식시키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됩니다. 디지털 격차는 구조적인 문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능력으로 환원되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노년층은 젊었을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고 직장에서도 그런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모든 걸 알아서 하라는 사회적 압박을 받는 셈입니다. 이는 개인의 게으름이나 고집이 아닙니다. 세대 간 환경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격차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년층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사회 전체의 이해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환경, 실수해도 괜찮은 분위기,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기계를 다룰 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질, 사회적 연결성, 정신 건강 그리고 존엄한 노후의 실현 여부와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지금 이 격차를 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점점 더 작아지고 불편해지고 외로워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격차를 조금씩 넘어선다면 노년의 삶은 훨씬 더 풍부하고 자립적이며 연결된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냐. 나는 원래 기계하고는 안 맞아. 배워도 금방 까먹을 텐데 뭐하러. 노년층이 디지털 기술을 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외부 장벽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하고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졌지만 노년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젊은 사람들만의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배우고 활용하고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만 알아도 충분하다는 진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기술을 모든 걸 완벽하게 알아야 하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익혀도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기술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만 익혀도 일상생활의 80 이상이 해결됩니다. 첫째, 스마트폰 기본 기능, 전화와 문자, 음성통화,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 작성과 전송, 카메라 사진 찍기, 갤러리에서 사진 보기, 사진 보내기,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 찾기, 뉴스 보기, 와이파이 연결,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데이터 요금 절약, 볼륨 밝기 조절, 눈과 귀에 맞는 스마트폰 환경 만들기. 이 기능들은 대부분 아이콘을 누르거나 메뉴에서 몇 번만 터치하면 되는 쉬운 방식입니다. 한 번만 익혀두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필수 앱 사용법. 스마트폰의 강력한 점은 바로 앱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앱들만 익혀도 노년기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소통,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길 찾기,
버스 지하철 도착 시간 확인, 은행 앱 송금 계좌 확인 공과금 납부, 정부 24복지로 주민등록 등본 발급, 복지 서비스 신청, 헬스케어 앱 걸음수 측정 혈압 기록, 병원 예약. 이 중에서도 특히 메신저와 지도 앱은 외출 시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단순히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손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온라인 보안의 기본.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노년층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사기당할까 봐 무섭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싱, 스미싱, 보이스피싱은 노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본 원칙만 지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는 절대 가족 생일 전화번호로 만들지 않기, 정부기관이 보냈다는 문자에 링크가 있으면 절대 클릭하지 않기, 은행은 절대 개인정보를 문자나 전화로 요구하지 않음,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최신 업데이트 유지하기. 한두 번만 주의사항을 들어보고 직접 실습을 해보면 점차 감이 옵니다. 낯설기만 하던 메시지나 링크도 어느 순간 이건 위험하겠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반복이 답입니다. 노년기에 배우는 디지털 기술은 학교에서 배우던 공부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론보다는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한 번에 이해하려 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학습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모하며 배우기. 사진 보내는 법을 한번 듣고 기억하기 어렵다면 메모장이나 수첩에 적어둡니다. 같은 동작 여러 번 반복하기. 하루에 3번 똑같은 기능만 반복해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반복하면 손이 기억하고 익숙해집니다. 혼자보다 함께 배우기. 친구나 동네 주민과 함께 배우면 서로 격려도 되고 기억도 잘 납니다. 요즘은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실생활에 연결하기. 앱을 익혀야지가 아니라 손주 사진을 받고 싶어서 병원 예약이 필요해서처럼 삶과 직접 연결된 동기로 배워야 동기부여가 오래갑니다. 해본 분들은 달라집니다. 실천 후 변화. 사례 1. 72세 김모씨 은행 앱으로 스스로 계좌 관리. 김씨는 매달 용돈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는 통화만 하고 금융은 늘 자녀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동네 복지관에서 디지털 금융 강좌를 듣고 직접 은행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송금 잔액, 확인치로 납부까지 스스로 하게 되자 자신감이 생겼고 자녀와의 관계도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례 2. 67세 박 모 씨 가족 소통이 회복된 메신저 활용. 박 씨는 손주가 보내는 사진과 영상을 보고 싶었지만 카톡 사진 저장법을 몰라 늘 자녀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냐는 말에 위축되어 점점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실에서 10일 실습을 받고 이제는 가족 채팅방에 먼저 사진을 올리는 카톡 고수가 되었습니다. 손주와의 관계도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 나이 먹고 배워봤자 뭐해.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늘 바쁘고 모든 걸 대신 해주기 어렵습니다. 기술은 매년 바뀌고 시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점점 더 소외되고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기술적인 용기보다 심리적인 결단입니다. 늦지 않았다. 나도 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상을 여는 도구. 두려움 대신 손에 쥐자. 디지털 기술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에 고립을 막고 자유와 연결을 제공하는 열쇠입니다. 기술은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기회와 연결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회는 지금 당신의 디지털 참여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학습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을 알게 된 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학습
방법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배우는 비결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디지털 학습 경로와 장단점 그리고 실제 학습을 성공으로 이끄는 전략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커뮤니티 센터 디지털 교육의 첫걸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주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 스마트폰 기초반 전화 문자 카메라 앱 설치 등, 디지털 생활기술반 교통앱 사용, 온라인 예약 QR코드 활용법 등, 디지털 금융반 모바일 뱅킹 공과금 납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 SNS 활용반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기초 등. 이런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기에 속도나 난이도도 맞춤형입니다. 또한 강사들이 노인 친화적인 언어와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참여의 장점, 또래 학습자들과 함께 배워 심리적 안정감, 반복 학습 및 실습 중심 수업,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연습 기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 문의,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 정부 운영, 사이트 검색, 구청 소식지나 안내문 참고. 중요한 건 주저하지 않는 것. 문만 열고 들어가면 누군가 당신을 반갑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둘째, 유튜브와 온라인 강의. 집에서도 배우는 세상. 밖에 나가기 힘든데 집에서도 배울 수 없을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집에서도 쉽게 디지털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추천. 행복한 디지털 생활 중장년층 대상 스마트폰 기초 강의, 실버 IT 교실 노년층 눈높이에 맞춘 상세한 사용법 강의, IT 좋아 할배 실제 어르신이 직접 진행하는 체험형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 예시, 디지털 배움터, 정부가 운영하는 노년층 맞춤 무료 디지털 교육 서비스, 늘배움, 평생 교육 포털, 다양한 온라인 학습 자료와 커뮤니티 제공, 네이버 지식백과 카카오 고객센터, 앱별 사용법 검색의 유용, 팁. 유튜브도 검색어가 중요. 카카오톡 사진 보내는 법, 스마트폰 화면 밝기 조절 방법, 보이스피싱 예방 강의. 동영상은 멈췄다가 다시 볼 수 있어서 혼자 천천히 따라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배우기 가장 가까운 선생님. 어떤 분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가족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가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면 이보다 좋은 수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바쁜 가족들 나중에 알려줄게라는 말만 수없이 듣는 경우, 반복 질문에 짜증내는 반응, 그걸 또 물어봐. 감정 상함, 괜히 부탁했다는 생각에 위축됨. 이럴 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우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가족 학습법. 짧고 구체적인 질문만 하기. 카카오톡에서 사진은 어떻게 보내는 거야? 스마트폰 좀 봐줘는 너무 포괄적이라 부담을 줍니다. 녹화나 메모하기. 자녀가 가르쳐 줄 때 동영상으로 찍어두거나 수첩에 직접 따라 적어보세요. 다음에 스스로 복습할 수 있어 반복 질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마움을 꼭 표현하기. 짧은 고맙다 한마디가 다음 가르침을 더 쉽게 만듭니다. 역으로 도움 줄 기회 만들기. 가족이 출장 가면 반찬을 챙겨주기. 손주 간식 준비하기. 나도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마음은 서로를 더 따뜻하게 합니다. 가족은 학습의 파트너이자 정서적 지지자입니다. 기술은 배우고 관계는 돈독해지는 일석이조의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넷째, 디지털 동아리와 실버 커뮤니티. 혼자보다 함께. 노년기의 학습은 함께일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각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는 디지털 실버 동아리, 시니어 코딩 클럽, 60 디지털 소통반 같은 다양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동아리의 장점,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반복 학습, 비슷한 수준의 학습자들과 상호 도움, 기술 외에도 삶과 경험을 나누는 공동체 형성, 실습 중심 배운 것을 직접 사용해보며 자신감 상승. 참여 방법,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공지 확인, 서울시 50센터, 대한노인의 지회 등에서도 정보 제공,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디지털 배우는 어르신 모임 등.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학습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에서 자신도 모르게 디지털 중급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작은 작게 지속은 반복으로. 많은 분들이 나는 배우는 속도가 느려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학습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과 유지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한 번에 완벽히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반복하며 익숙해지는 영역입니다. 실천을 돕는 소소한 팁, 하루에 하나만 배우기. 월요일은 카메라, 화요일은 문자, 수요일은 뉴스 보기, 스스로 문제 내보기. 내가 오늘 카톡으로 사진을 보낼 수 있을까? 스스로 해보는 도전. 배운 건 써먹어 보기. 오늘 배운 기능으로 손주에게 영상통화 걸기. 성공 경험 기록하기. 처음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앱으로 확인했다. 같은 소소한 성공은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배움에는 정년이 없다. 디지털 기술은 나이 들었다고 배제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신을 제한하는 건 결국 나는 못할 것 같아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시대는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변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입니다. 노년의 디지털 학습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통로이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는 선언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디지털의 세계,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이 주는 삶의 변화.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 것은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나아가 노년의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역량을 갖춤으로써 일어나는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왜 지금이 순간부터라도 디지털 학습에 힘써야 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 과거에는 은행 업무나 병원 예약 같은 일들이 오프라인 방문이나 전화로만 가능했기에 체력이나 시간의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모바일 뱅킹과 송금,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으로 계좌 조회, 송금, 자동이체 설정 등 모든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은행 업무는 내가 직접 해야 안심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앱을 통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 경제적 자립감이 높아집니다. 병원 예약과 진료 확인, 인터넷 또는 병원 앱으로 진료 예약을 하고 처방전 확인이나 검사 결과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과 불편함이 줄어들고 스스로 건강 관리를 챙길 수 있어 더욱 건강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 필요한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외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립적인 생활은 단순한 편리함 그 이상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수동적 상황에서 벗어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의 원천이 됩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이 강화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이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 소통 방법, 메신저와 영상통화, 카카오톡, 라인, 왓츠앱 같은 메신저로 사진, 영상,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일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활용하면 먼 거리에 있는 손주들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어 정서적 유대감이 크게 높아집니다. SNS 활동,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등에서 친구들의 근황을 확인하고 직접 소식을 올려 소통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취미, 건강, 여행 등 관심 분야별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의 모임 참석이 어려울 때도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런 위험을 낮추고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와 배움의 기회를 발견한다. 디지털 세상은 무한한 정보와 경험의 바다입니다. 디지털 역량이 높아질수록 이전에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구체적 예시, 온라인 강의와 문화활동,
유튜브, 네이버, TV 교육 플랫폼에서 음악, 미술, 요리, 운동, 사진 등 다양한 취미 관련 강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상 여행과 문화 체험, VR 360도 영상 등으로 전 세계 유명 관광지나 박물관을 체험하며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어 삶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동호회와 소모임, 글쓰기, 독서, 사진, 꽃꽂이 등 관심사별 소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취미 활동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 발견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자신감과 성취감이 높아진다. 디지털 기술을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성취감과 자신감이 향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과정에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 작은 성공 경험 축적, 처음에는 전화 거는 법, 메시지 보내기 같은 간단한 작업도 익히면 큰 성취감을 줍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여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강화, 앱 오류 해결, 비밀번호 재설정 등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직접 해결해 나가면서 자립심이 강해집니다. 새로운 기술 도전으로 뇌 활성화, 새로운 디지털 기능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식 변화, 가족이나 친구, 지역사회에서 디지털을 잘 다루는 어르신으로 인식되면 사회적 위상과 자기 효능감도 높아집니다. 다섯째, 삶의 질이 종합적으로 향상된다. 디지털 역량 향상은 위에서 살펴본 개별 영역의 변화가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노후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주요 영향, 건강관리 능력 향상, 의료정보 확인, 운동법, 학습, 건강 앱 사용 등으로 더 체계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과 안전 보장, 온라인 금융 서비스와 보안 교육으로 경제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안정과 긍정적 마인드, 사회적 관계 강화와 취미활동 확대는 우울감 감소와 삶의 만족도 증가로 이어집니다. 사회 참여 확대, 온라인 설문조사, 지역 행사 정보 공유 등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단지 새로운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추면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나만의 생활 방식을 스스로 설계하고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이 모든 긍정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따라서 디지털 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디지털 세상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디지털 세계로의 첫걸음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전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같은 용어조차 생소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세계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도 얼마든지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과 낯설미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무슨 디지털이야, 이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만질 때 버튼 하나도 헷갈리고 앱 설치는 또 어떻게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낯섦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처음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며 배우듯 디지털 기술도 작은 시행착오를 통해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절대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망설임 없이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사진 찍기, 인터넷 검색, 메신저 사용 등 차근차근 기능을 익혀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반복하며 경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결코 혼자서만 헤쳐 나가야 하는 미로가 아닙니다. 가족, 친구, 지역, 커뮤니티 또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배우는 동반자가 항상 곁에 있습니다. 이런 지원과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쌓이고 자연스레 더 어려운 기능에도 도전하게 됩니다. 처음엔 불안했던 스마트폰이 어느새 일상 속 꼭 필요한 도구가 되어 당신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디지털 역량은 곧 삶의 무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삶을 주도하는 힘이 됩니다. 이는 특히 노년기에 더욱 큰 의미를 지닙니다. 디지털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키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새로운 배움과 취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된다는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선사합니다. 즉, 디지털 역량은 여러분이 인생의 후반부를 보다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나이는 마음가짐과 도전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새로운 경험과 기회로 가득 차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 가능성을 더욱 넓혀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과정은 두뇌를 자극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전 세계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취미를 더욱 깊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디지털 세계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삶의 또 다른 장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디지털 학습 여정은 평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배우면서 때로는 지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스마트폰을 켜고 인터넷을 열고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그 안에서 배움과 소통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두려움을 내려놓고 디지털 세상으로의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더 이상 낯선 벽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줄 든든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여정이지만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가능성을 믿으세요. 배움의 기쁨과 성취감 그리고 따뜻한 소통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쓰여집니다. 디지털 세계로의 첫걸음 지금 바로 내디드세요. 당신의 새로운 삶이 그곳에서 시작됩니다.